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교재는 176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네. 이제 중개 실무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에 2편을 했었죠.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중개 실무 파트는 넘어오는데, 중개 실무 파트는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이 되고, 7문제인데 민법에서 2문제가 또 나와요. 그 합치면 9문제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실제 중개 실무에서 나왔던 문제는 5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공부할 양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2편도 그렇고 3편도 그렇고 3편 넘어온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필요한 거 시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텐데, 분묘기 직권에 대해서는 민법 시간에 조금 나왔었죠, 이거? 네, 대답을 안 하시군요. 자, 남의 땅에다 묘자를 쓸 수 있는 권리, 묘자리. 근데 이것은 법전에 안 나오는 관습상의 권리죠. 법전에 안 나오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인정하는 거, 이런 거. 남의 땅에다가. 그랬을 때 분묘기 직권이 생기는 걸 보면 땅 주인의 승낙을 맡아가지고 생길 수 있고, 승낙은 없었지만 20년간 평원 공연항의 묘자를 써와가지고 생길 수도 있고, 남의 땅이지만.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거래할 때 자기 아버님을 여기 모셨는데 땅을 평한테 팔 때 이거 없고요. 평이 요거 옮기라고 얘기 안 한 거예요. 옛날 땅 주인한테 땅에 대한 등기 명의가 바뀌면서 분묘기권이 요 사람한테 생기는 거. 요게 이제 세 번째까지. 이렇게. 굳이 본 이유는 하나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냐면, 자, 요랬을 때 치료는 주는 거냐 이 말이지. 치료는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특히 최근에 판례 보면 시효 취득을 통해서 분묘기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치료는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다만 청구한 날부터 주면 된다. 소급하진 않고요. 네, 그것 때문에 본 거예요.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 판례가 소개되어 있죠. 가로 2번에 밑줄 그어진 거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가시면 가로 5번에 보면 분묘기득권의 범위예의가 나옵니다. 잘 보시면 요 을이 분묘기득권자인데 을 다시를 모셨어요. 분묘기득권은 기지 부분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주변의 빈 땅까지 미친다. 그래서 비석이나 상석이나 나무 같은 거 심을 수 있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미치냐 요것은 그때그때 다르다. 그래서 주위에 빈 땅까지 미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덕을 설치한 걸 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성을 설치했다면 분묘기득권은 요 사성까지 미치냐 이 말이지. 안 미칩니까? 아니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별표에 별표. 미칠 때도 있고 안 미칠 때도 있고, 요게 핵심.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밑줄 거는 부분,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할 문제다. 따라서 사성이 조정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성을 포함한 부분은 그 지역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때도 있고 미치지 않을 때도 있고, 그걸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7번 가시면 존속기간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분묘기득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이거지. 땅 주인하고 갈등 관계 있죠. 그래서 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약정한 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이 분묘기득권이 존속하게 되고, 없을 때가 문제가 되죠. 동그라미 2번. 그럴 때는 분묘가 존속하고 관리와 수호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한 분묘기득권은 어떻게 돼요? 영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됐던 게 동그라미 3번 판례가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분묘가 멸실돼 버렸어요. 근데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 멸실이다. 이렇게 되면 아직은 분묘기득권 죽었다고 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됐고요. 또 존속기간에 대한 요 판례가 또 중요하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분묘기득권하고 요렇게 합치게 되면 확실하게 한 문제예요. 그 묘지의 종류가 4가지인데 첫 번째 박스 보면 묘지의 종류 중에는 개인묘가 있는데 개인은 배우자까지 포함해요.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딱 모셔놨을 때는 이걸 개인묘라고 그러고 가족묘라고 오지 않아요. 두 분만 모시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까지 가면 그때 이제 가족묘가 돼요. 그래서 가족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같은 묘자리에 써놓은 걸 얘기한다. 예? 그래서 가족묘고. 그러면 종중묘는 뭐냐? 종중묘는 친족관계를 뛰어넘어서 일가친척 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범위가 더 높습니다. 두 개를 잘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요 같은 요 족자가 있으니까 이것도 족자예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같은 구역에 묘자를 써놨다 그랬을 때를 종중묘 또는 문중묘 그러면 틀려요. 족자 나오면 뭐예요? 가족묘, 가족묘. 족자. 친족관계 그러면 뭐예요? 가족묘. 두 개를 혼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가 헌금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산을 통째 사버려요. 그 성도님 돌아가시면 묘자를 쓰게끔. 그게 법인묘예요. 그래서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인이다? 재단법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절차를 보면 개인묘하고 집단묘가 이렇게 다르죠. 두 번째 박스에 나온 얘기예요. 개인묘 같은 경우는 묘자리를 먼저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30일 내에 묘자리 설치했다고 신고하시면 돼요. 설치하고 나중에 신고. 근데 이쪽에 나와 있는 집단묘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묘자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허가냐 신고냐 이거 물으니까 이걸 잘 구별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 곳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집단묘 같은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내야 된다. 신고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신고하면 된다. 묘자리 먼저 쓰고. 자, 두 번째 박스에서 보시면 개인묘 같은 경우는 한 기당 면적도 30 이하고 전체 면적도 어떻게 돼요? 30 이하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개인묘는 30이라는 숫자하고 많이 관련돼 있어요. 이것도 30일 내 신고잖아요. 사후 신고죠. 그런데 어느 쪽에 있는 집단묘는 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그쵸? 제가 미쳤어요. 제가 여러분의 심기를 좀 살피다가 어쩌신가 이렇게 하면서 눈치 보다 그렇게 된 거라니까 지금. 제 탓이 아니에요. 10제곱미터 이하에 안 볼 수 있나 봐봐요. 이 자리에 오면 다 눈치를 보게 되지. 자, 10제곱미터 이하.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핵심. 가장 핵심입니다. 집단묘 같은 경우는 한 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렇게. 합장하면 1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해서 조금 넓혀줘요. 합장하면. 요게 기출 문제. 예상 문제.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은 가족이 1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종중이 1000. 법인묘는 10만 제곱미터인데, 만자예요. 10만 제곱미터인데 이상이라고 그러죠. 요거. 이하 그러시면 안 돼요. 요거. 여기 요거 시뻘겋게 해두셔야 돼요. 시뻘겋게. 가족이 100이고 종중이 1000입니다. 두 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묘와 관련해서 매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매장은 이제 묻는 걸 얘기하죠. 그래 놓고 30일 내에 매장했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묻어놓고, 신고. 이건 기출입니다. 가로 1번은 밑에. 근데 개장이랑 화장이라 그랬을 때 개장하겠다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개장하고 파내고 이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화장이라 그러면 화장하겠다고 미리 신고하고 사전에 신고하는 거예요. 미리 신고하고 그 다음에 화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신고입니다. 신고. 근데 이제 이곳은 자기 땅에다 묘자리 써놨는, 그러니까 이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관련돼 가지고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이 이제 제 땅에다가 무단으로 이제
묘자를 써놨어. 그때는 이제 개장을 하잖아요. 그때는 마음대로 저 허락도 없이 묘자를 써놨잖아요. 그거 개장할 때는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허가. 그러니까 남이 함부로 묘자를 써놨을 때는 그냥 신고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땅에다 자기 묘를 써놨다가 이장하겠다고 개장한다고 하면서 신고할 때는 이건 신고지만 자기 땅일 때는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묘자를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함부로 그걸 갖다가 개장할 수 없어요. 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된다. 허가요. 요게 이제 두 개가 틀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 땅에 자기 묘를 써놨다 이랬을 때는 개장할 때는 신고를 하는데 남이 내 땅에다 묘를 써놨다 그랬을 때는 내가 그걸 함부로 개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그때는 좀 엄하게 받습니다. 그게 허가예요, 허가. 그래서 그렇게 남의 묘를 파낼 때는 허가를 받아서 개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이제 자기 땅일 때, 자기 묘 쓸 때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요거 핵심이죠. 분묘에 설치기한은 여기 지금 오른쪽 페이지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분묘에 설치기한은 몇 년이게요? 30년인데 연장기간도 동그라미 2번 몇 년? 30년인데 신청하면 연장해줘요. 딱 한 번만. 그래서 최장 기간은 60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장 기간 30년을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에 가면 조례로 줄일 수 있죠. 요 기간을 알아두셔야 돼. 5년 이상 30년 미만 기간 안에서 조례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된 거죠. 3번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설치 기간이 그래서 30년이든 60년이든 아니면 뭐 40년이든 50년이든 간에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철거하셔야 돼. 안 하면 형사처벌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인데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언제까지 철거하셔야 된다고요? 1년 안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언제까지 철거? 1년 안에. 그런데 동그라미 4번. 처음에 아버님을 모셨다가 흐른 뒤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합장한 묘다. 그러면 이 합장묘는 설치기한 30년을 합장된 때부터 설치기한 30년을 따지느냐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30년 따지느냐 합장된 날부터 30년 설치기한을 따진다. 이게 동그라미 4번이죠? 합장된 날입니다. 그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거기 지금 가로 5번에 무단 분묘의 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인데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묘자를 써놔서 그때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장. 허가라고 되어 있죠. 요럴 때는 허가받아서 해야 되고요. 여러분 아버님 묘를 이렇게 부모님 묘를 써놨다가 제가 만약에 그것을 딴 데로 이장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남의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 아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요거죠, 요거.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자 이렇게 시행된 게 2001년도죠. 날짜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2001년도인데 법이 시행된 뒤에 남의 땅에 무단으로 묘를 설치했다 그랬을 때는 분묘기지권을 갖다 시효취득을 못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은 법 시행된 뒤에는. 근데 법 시행되기 전에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묘자를 쓰는 경우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묘자리 써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 시효취득을 할 수가 있고 요랬을 때는 지료는 뭐예요? 주셔야 된다. 청구한 날부터 요거 아까 판례 이거였죠? 이거 그게 이제 동그라미 4번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읽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설치기한 요것은 지금 우리 교재와 관련해서 이제 그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179페이지 가보셔요. 아무리 바쁘지만 거기 가로 3번 제목이 있죠. 분묘의 설치기한 제한 179페이지 가로 3번 제목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2001년 이후에 묘를 써놨다. 자기 땅에 묘를 써놔도 설치기한은 30년 제한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요 행위.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에 묘를 써놓은 것은 설치기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제목에서 꼭 체크해 두시고
중요 내용입니다. 4번은. 자, 그 다음에 자연장 뭔지 아시죠? 자연장. 교재는 180페이지. 자연장은 대표적인 게 수목장. 그 자연장지의 종류가 그 박스에 보시면 4가지가 있죠. 하나가 개인 자연장지. 또요, 종중 자연장이 아니고 가족 자연장지. 그 다음에 종중 자연장지. 제일 마지막이 법인 등 자연장지. 그러니까 묘지하고 똑같이 종류 4가지예요. 4가지인데 거기 보면 틀린 게 개인 자연장지는 자연장지를 조성을 먼저 하고 30일 이내 자연장지를 조성했다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돼요. 근데 가족 자연장지는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하고 미리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목장은 요 밑에다가 이제 유골을 묻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무로 표시했지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종중 자연장지도 마찬가지. 여기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사전에 미리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우리는 종중 자연장지를 만들랍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종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면 된다. 이 말이지. 둘 다 사전에 신고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신고인데 묘지하고 다르죠. 묘지 같은 경우는 가족묘는 사전 허가, 종중묘도 사전 허가. 묘는 허가인데 요 자연장지는 뭐예요? 신고다. 그래서 출제했던 거예요. 2가지가 다 신고. 여기는 똑같아요. 법인 등 자연장지라 그러면 법인 등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허가 받고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겠죠. 조성 면적이 좀 크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출제하려는 사람은 딱 의미가 여기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물어보려고 딱 준비할 건데 이미 나왔어요. 그 다음에 면적에서 보면 개인은 30, 그 다음에 가족은 100.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틀려요. 종중은 1000이 아니고 2000이죠. 여기를 딱 대비하고 계셔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그 법인 등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 이게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아까 교회 같은 경우 4만 이하고 나머지 기타 법인은 5만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하나만 더 합니다. 남의 땅에다가 땅 주인의 승낙도 없이 자연장을 해놨다. 자연장을 해놓게 되면 땅 주인이 그걸 알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20년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시효치서 가지는 않는다. 기출. 그래서 거기 보면 가로 6번에 동그라미 3번 내용이에요. 밑줄 놓으셨나요? 기출 문제 나왔던 거죠. 다였어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합쳐서 한 문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20분 만에 봤어, 이걸. 아주 잘했어요. 오늘 볼 게 많아요. 오늘 저 마지막 시간에 할 게 경매까지도 봐야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을 볼 건데, 자, 교재는 182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농지법까지 하고 쉴 텐데, 농지법은 이번에 볼 때 뭘 볼 거냐면, 요 기초적 개념 이걸 보진 않고, 잘 보세요. 저번에 우리가 3, 4월 달에 했던 거하고 조금 비껴가서 볼 거예요. 자, 농지가 뭐냐, 이런 거, 이거 필요 없고요. 이거 넘어갑니다, 이런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농지라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 취득하는 사람은 그래서 등기를 치려면 농지 취득장 증명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서 받느냐? 시군 면장에서 발급받아서 등기 신청할 때 갖다 낸다. 이거 원칙이다, 원칙. 농지증이 없어도 되는 경우, 등기 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원칙은 농지증이 필요한 경우다. 그래서 매매하는 경우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농지를 증여받는 을 같은 경우, 그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지증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 매매, 증여 이렇게. 증여로 등기가 날 적에도 필요하다.
여러분 교재는 183페이지 보는 거예요, 지금. 가로 4번이 농취증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게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본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중요한 거 경매죠. 경매로 농지를 낙찰을 받을 때도 농취증이 있어야 되나요? 네. 근데 주의할 건 이따 나오겠지만 농지를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이전 등기 촉탁할 때 농지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제 필요하죠 이건? 그게 중요한데 경매는 언제 필요하죠? 매각 결정기일에 제출돼야 되고 이게 제출돼야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경매는 농지증을 언제 제출하는 거냐면 매각 뭐예요? 결정기일 때 제출한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 아니라는 걸 배우셨죠? 네? 경매는 필요한데 언제 필요하냐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등기 촉탁할 때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입찰 들어올 때 매수 신청할 때 농지증을 갖고 와야 되냐. 그때는 그냥 높은 금액만 쓰면 돼. 그냥 1등만 하면 되는 거고 일주일 뒤에 매각 결정기일 때 제출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지. 경매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주말 농장 같은 경우에도 농취증 필요합니까? 네. 이렇게. 자, 참고로 바로 직진해서 들어갑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 필요하죠? 그때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냅니까? 낸다 이거 이제 지금은. 옛날에 안 냈었죠? 낸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지.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농지를 갖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또는 신고, 전용하려고 했을 때 규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허가받는 경우도 있어요. 농지인데 전용해서 농가주택을 짓거나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도 형식상이지만 농취증을 받으라고 한다. 이 사람은 진짜 농사 지을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당장은 농지로 돼 있으니까 받으라고 하고 이게 잘못돼서 공사 착수 안 하고 그러면 전용, 신고, 허가받았던 게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농지로 돌아오죠. 그래서 일단은 받으라고 한다. 여러분이 제일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거. 지금 봤죠? 지금 동그라미 2번에 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근데 언제나 이거 보면서 전용, 농지 전용 협의하고 구별하셔야 돼. 협의란 글자가 오면 전용에 대한 협의를 했다는 건 관청이 협의를 한 거고 이럴 때는 농지로 안 쓸 거고요. 개발할 거고요.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만들 거고요. 영원히 농지로 돌아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협의란 글자가 오면 농취증 필요가 없다. 이걸 구별 못하면 합격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2번이나 출시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요 두 가지로 혼동할 염려가 있으니까 잘 구별해 주세요. 그러면 공부를 다 넓혀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좁혀갖고 막 해야 돼. 반복해서. 그 나온 확실히 맞추게끔. 응? 근데 열심히 막 공부한다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별거 다 하려고 하면요. 했는데 나중에 기억도 안 나오고 문제도 못 맞추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원 나오는 이유는 범위를 좁히려고 하네. 근데 이제 막 올해 꼭 합격해야 돼. 나는 반드시 합격해야 돼. 이런 욕심이 들면 막 넓히기 시작해요. 소화 못 할 건데. 소화할 수 있는 건 다 이게 한정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걸 반복해가지고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문 5개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한 지문 알고 있어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지문 5개를 다 알아야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응? 그러니까 공부는 반복이에요. 반복. 높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나올 만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실수하지 않는 거. 이거 시험은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놈이 이제 최근에 중간고사 봤잖아요. 그래서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한 문제씩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 잘 봤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한 문제 틀린 게 아니고 3문제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점수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제 차 타고 같이 오는데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다 맞아. 이렇게 한 문제 틀렸었는데 자기가 실수해서 2문제 더 틀려가지고 자기가 그걸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실수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계속 옆에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야, 실수도 실력이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실수도 실력이야. 끝.
점수 실수했다고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실수 안 하는 수험생은 없어요. 누가 실수를 조금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도 다 실력이다. 실수 안 하려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가로 5번에 보면요. 상속 이런 데는 농치증 필요 없어요. 상속하고 성질이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상속하고 비슷한 거 뭐예요? 합병이죠. 합병. 포괄성계인 합병. 그 합병은 합쳐지기만 해요. 반대로 찢어지기만 하는 게 분할이 있죠. 합쳐지기만 해요. 합병, 찢어지기만 해요. 분할, 상속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이 되죠. 그렇게 하고 동그라미 10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용도지역상 농지일지라도 농지를 쓸 게 아닌 것들이 있죠. 제가 만약에 상업지역 내 한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해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요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지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리 농지로 돼 있어도 농지증은 필요가 없다. 자, 넘어가 보시고 184페이지. 핵심은 184페이지 보면 가로 6번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가로 6번. 거기서 보면 동그라미 1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시군면장한테 발급을 받아요. 발급받을 때 원칙적으로 농사짓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농업경영계획서죠. 근데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내야 됩니까?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거 보고서 농사짓는 계획서가 잘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농지증 끊어준다 이런 뜻이죠. 거기가. 그래서 여기 시군 면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읍장이나 면장은 발급 권한이 있지만 대신 군수는 빠져요.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농지증 발급 신청서에는 기가 막힌 것도 적어요. 밑에 보시면 직업을 적게 돼 있어요. 참고하려는 거예요. 농사짓는 경력이 있는가도 적게 돼 있어요. 다 참고사항입니다. 농사짓는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농지증 발급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농사 있는 영농 경력이 하나도 없어도 큰 소리만 치면 농지증 나와요. 나 농사 짓겠다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응? 농사 짓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험은 없지만 열심히 연구해서 잘 지을 거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농거리 기재하게 돼 있죠. 서울, 사는 곳이 서울이야. 근데 대전에 있는 농지를 취득해. 그래서 거기서 농지증 발급하면서 아니 서울에서 어떻게 농사 지으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 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오면 될 거 아니냐고 막 하면서. 응? 금방 온다고 금방. 응? 내가 과서 가면 1시간 만에 와 막 이러면서. 그럼 된다는 거지. 이건 참고사항인 거예요. 거리 가지고 제한을 두거나 그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시군면에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좀 더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투기 가능성이 있는 농지다 그러면 심의 대상을 별도로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동그라미 3번. 아예 농사짓는 계획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하는 경우. 농지를 농지로 안 쓰려는 경우. 농사짓는 계획서를 낼 수가 없죠, 여기는. 그래서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4번의 핵심. 진짜 농사짓는 경우나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심사기간이 7일. 그런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까다로운 이런 경우는 14일. 배인 14일.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 농사짓는 경영계획서를 면제받는 경우는 며칠? 4일. 여기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임대차 관련해서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가로 9번에 별표가 3개 돼 있죠. 농지 임대차. 원래 농지 임대차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뭐 몸이 아프거나 군대 가야 된다든지 등등등 이럴 때는 농지 임대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줍니다. 그 뭐 사유 중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국회의원 됐다, 지방의회 의원 됐다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정상 농사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농지를 갖다가 임대차 놓을 수 있는데
이게 한 4번 나왔는데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농지. 네. 우리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입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주택이나 상가는 그런 게 없는데 농지는 동그라미 1번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대항력이 핵심이에요. 농지 임차인도 대항력을 인정받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동그라미 2번 농지 임차인이 농지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라고 그래. 인도 차지. 그 다음에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이 확인이 뭐냐면 농사 짓는다는 확인이죠. 이 사람이 농사 지을 사람인지 여기는 이제 농사 짓고 있다는 확인이에요. 응? 현재 그 농사 짓고 있다는 확인은 누가 해주느냐. 바로 시군 면장. 거기에 확인을 받으시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농지 임차인한테. 그러니까 농지 임차인이 빌려가지고 딴 거 안 하고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을 받으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하는 거지. 우리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이 대항력 인정받고 그런 거 있었죠. 주택은 인도 플러스 뭐야?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택은. 자, 상가는 인도 플러스 뭐야? 사업자 등록.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주민등록 전입신고. 어디 가서 하고요? 주민센터. 전입신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여기 농사 짓는 확인은 시군 면장. 이렇게 되지. 이거 알아두셔야 돼. 동그라미 2번. 그런데 요 농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확정일자까지. 그러면 우선면제권이 있냐 이 말이지. 처음 들어보죠? 없어요. 확정일자 제도 자체가 없어요. 농지는. 그러니까 농지는 뭐 우선면제권, 최우선면제권 이딴 거 없어. 주택 상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우선면제권 제도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데. 가로 9번 제목 밑에다가 우선면제권 X, 최우선면제권 X. 뭐만 인정하고 있어요? 대항력.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3년 이상. 최소한 3년을 보장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다만 이제 단연생 식물이다 그랬을 때는 5년 이상 이렇게 돼요. 동그라미 4번.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농지 임대차 기간을 1년 했어. 그럼 몇 년 한 걸로 봐요? 3년.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의 최단 기간은 몇 년 보장? 3년 보장. 2년에도 3년, 1년에도 3년 이렇게. 주택은 1년, 상가는 2년, 농지는 3년 이런 뜻이에요.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5번까지 갑니다.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자가 빠졌어요. 유효함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은 수박 농사 짓겠다고 1년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해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아. 그럼 이 사람은 1년 계약했을 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적성에 안 맞으면 나 1년만 농사 졌는데 손해봤어. 근데 안 할 거야 나. 때려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1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임차인은. 반대로 임대인도 그래요. 동그라미 6번. 임대인이 군대를 2년 갔다 와. 요새는 보통 한 2년 또 채 안 되잖아요. 2년 갔다 오니까 2년 동안만 빌려줄 거야. 농사 지을 사람 나한테 와. 빌려줄게. 2년간만 빌려주는 거야. 할 수 있어요. 누가? 임대인. 요게 주택이나 상가는 그런 게 안 되잖아. 주택이나 상가는 어쨌든 하여간 1년, 2년을 최소한 보장해 주는 데 반해서 우리 농지 임대차는 3년 보장이라는 조문도 있지만 동시에 임대인이 사정이 있다면, 여기는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3년 밑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거지. 동그라미 6번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의 시험이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구조 구청장은 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게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도 분쟁이 많아요, 여러분. 뭐가 주로 분쟁 요소가 될까요? 농지 임대차에서 주로 분쟁 요소가 되는 것은 임대차 기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임대료지, 임대료. 아니, 주택이나 상가도 똑같아요. 기간에 대해서 분쟁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월세에 대한 분쟁이 많잖아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주겠다, 못 올려주겠다,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 그 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쟁 조정 신청을 어디 가서 할 수 있겠다? 시, 군, 구청장한테 조정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다음에 가로 10번에 보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가로 10번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농장 시험에 잘 나와요. 일단은 농사 지으려는 사람이 아닌데도 주말 농장은 취득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근데 이때는 투기 목적이 이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을 제한을 두죠. 어떻게 해요? 1000제곱미터 미만. 근데 여기를 잘 물어보는데 이 100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1인당 소유 면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대별 합산 면적입니다. 합친 면적이다 하는 거죠. 그걸 맨날 내니까. 그 다음에 이때도 등기 신청할 때 농지증이 필요하다. 등기 낼 때 필요한 겁니다. 동그라미 3번. 4번, 5번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계획서 제출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통과될 것 같아요. 기준이 없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발급기한은 이제 옛날에 이틀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7일이에요. 그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거주지 제한이나 통작거리 제한이 없다. 이게 나오죠. 동그라미 7번. 자, 여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잘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 토지가 농지일 때는 농지증을 갖다가 따로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걸 옆에 써주세요. 뭐 옆에 공간에다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농지증 받은 것으로 의제가 돼요. 이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토지거래가 내줄 때 이 토지가 농지잖아요.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에 대한 그 내용을 다 따져봐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토지거래가 내주는 거예요. 농지일 때.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내줄 때도 이거 따져본다고. 그러니까 따로 이걸 받을 필요 없어. 뿐만 아니라 따질 뿐만 아니라 더 따져요. 무슨 얘기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내줄 때는 같은 시군 안에 있거나 인접 시군이면 30km 이내에 돼요. 거주지가. 그래야 토지거래가 나와. 그 농지에 대해서. 근데 여기 농지증 나올 때는 거리 제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거리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증 받는 게 쉬워요? 토지거래 허가증 받는 게 쉬워요? 이게 쉽지. 그러니까 어려운 걸 했으면 이거 다시 하게 할 이유가 없죠.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가 받으면 농지증 받은 걸로 뭐예요? 의제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동그라미 9번.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가 있는 농지는 막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논이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 절대농지라고 하는 이것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못 써먹어요. 이용 못해.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진짜 그 절대농지에서 농사지는 분들은 농업이 생계이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농지를 갖다가 주말 농장용 농지로 취득해서 거기서 취미 영농한다 그러면 옆에 진짜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지. 이런 거요. 또 하나 여기는 없지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인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거리 제한도 있을 뿐더러 뭐예요? 영농 경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꼬치꼬치 따져봐. 더 어려워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투기 막으려고 하는 지역이잖아. 근데 거기 주말 농장용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주말 농장용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999%는 투기 목적이에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를 갖다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그건 이제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는 것이긴 해도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투기를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도 주말 농장으로 취득 못하고 절대 농지인 여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도 주말 농장용 농지로 취득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딱 정리합니다. 자 쉬겠습니다.